경제 속속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부 박효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해외에서만 펑펑인데 왠지 황금 연휴와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마도 즐거운 금요일 오후 보내고 계실 텐데요. 다음 달 1일이죠. 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고, 3일은 개천절, 또 9일 한글날까지 중간에 휴가를 끼면 최장 12일간의 연휴가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해외여행 예약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여행 업계에 따르면 국군의 날 공휴일 지정이 검토된 뒤부터 발표가 이뤄진 다음 날까지 예약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교원 투어가 공휴일 지정 전후로 비교해봤더니 신규 예약이 21%가량 늘었습니다. 저가 항공사들 예약도 거의 만석인데요. 제주항공과 티웨이 항공의 경우 연휴 기간 동남아나 일본 같은 주요 노선 예약률이 90% 넘어서서 사실상 만석에 가깝습니다. 추석 연휴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너도 나도 해외로 떠나는 겁니다. 네, 사실 임시 공휴일을 지정할 때는 국내 소비를 늘려서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겠다 이런 목적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결과가 나오면 이게 그다지 효과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이 회사 근처 주변에 있는 식당 사장님들과 이야기를 해봐도 그 임시 공휴일 지정되면 시내 텅 비고 사람도 없고 장사도 안 될 텐데 가게 열면 또 직원들 월급은 1.5배를 줘야 하니까 고민이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십니다. 네. 공휴일 지정이 반갑지가 않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체감 경기는 바닥입니다. 국세청의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79.4%에 달했습니다.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91만 명으로 전년 80만 명보다도 11만 명 늘었습니다. 자영업자 상당수는 임금 근로자에서 밀려나서 창업을 택하는 생계형이죠. 이분들이 어려우면 다들 주머니를 열지 않아서 경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네. 임시공휴일 지정과 같은 단발성 대책으로는 내수를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요즘에 날씨가 좋다 보니까 이번 연휴에 어디 좀 놀러 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정부가 연휴를 앞두고 국내 관광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 혜택 받을 수 있을지 알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해외 여행으로 많이 몰려 있고요. 국내 여행을 대체하는 그런 경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내수를 살려서 여행 수지를 개선해야 한다는 절박한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연휴 앞두고 4분기 국내 관광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역의 매력을 담은 가을 여행 코스를 발굴해서 알리고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교통과 숙박, 여행 상품 등을 할인해 주는 겁니다. 우선 지역별로 100여 개의 여행 상품에 할인을 제공하고요. 관광열차 5개 노선 3만 명에 한정해서 50% 할인해 줍니다. 또 젊은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네일로 패스도 할인해 주고요. 수도권을 제외한 숙소도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가을은 무척 짧으니까요. 국내 여행을 서둘러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별의 저주인데 지금 음식 사진이 있는 걸 보니까 미슐랭 이 얘기 같거든요. 근데 미슐랭 별을 받는 게 상당히 영광일 것 같은데 또 저주라는 말이 있나 봐요. 네, 미슐랭은 어떤 프랑스의 미식 등급을 매기는 지표잖아요. 최근에 한 인기 예능 프로그램 때문에 더 큰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슐랭 가이드에 소개된 식당의 40%가 5년 사이 문을 닫더라는 겁니다. 런던대 경영학과의 한 교수가 이코노미스트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뉴욕타임즈 미슐랭에 소개된 가게를 봤더니 2019년 기준 미슐랭 스타를 받은 식당의 경우 10개 중 4개가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미슐랭 별을 받은 식당의 경우 확실한 유명세를 얻을 수 있지만 그 반대급부도 만만치 않다는 건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 미슐랭 별을 받으면 구글 검색이 평균 3분의 1가량 늘어나고요. 관광객 같은 새로운 손님들도 많이 찾게 됩니다. 그만큼 식당이 만족시켜야 하는 요구 조건들이 복잡해지고요. 네. 또 더 좋은 재료를 써야 하니 비용이 올라가고 또 요리사들도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결과적으로는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슐랭 스타는 별의 저주다 혹은 독이 든 성배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미슐랭 스타를 받은 식당들이 많고 특히 최고 등급인 별 3개를 받은 식당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미슐랭 식당들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이 별의 저주를 피해갔는지 궁금합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저주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올해 선정된 미슐랭 가이드에서 그 최고 등급인 별 3개 식당이 국내에서는 하나도 없을 뻔했는데요. 3스타였던 모수 또 가온이 지난해 모두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수가 조만간 다시 문을 열기로 결정하면서 모수에 줬던 별 숫자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두 식당이 폐업을 결정한 공통된 이유는 운영난입니다. 가온은 2003년부터 서울 강남에서 운영해온 한식당인데요. 이 최고급 재료를 활용해서 한식 고급화를 이끈 식당입니다. 그런데 영업 첫 해부터 문 닫을 때까지 별 수익을 내지 못했고 2017년부터는 자본 잠식 상태가 지속되다가 결국 지난해 영업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네. 또 모수를 운영했던 CJ그룹은 오너 셰프인 안성재 씨와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올해 초에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고급 외식의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 CJ그룹이 전반적으로 실적 부진을 겪었고 손을 떼고 싶어 했다는 게 후문입니다. 미슐랭 3스타의 영광이 더없이 크긴 하지만 장사가 잘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새로 나온 스마트 안경인 것 같은데 일반적인 뿔테 안경이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시는 안경은 메타가 공개한 차세대 증강현실 안경 오라이온입니다. 2019년에 AR 안경 만들겠다고 한 이후에 5년 만에 선보인 제품인데요. 기능부터 소개해드리자면 안경을 쓴 채로 문자를 보거나 화상통화할 수 있고요. 동영상 시청도 가능합니다. 일반 안경처럼 쓰다가 지인에게서 전화가 오면 눈앞에 지인의 홀로그램 영상을 띄우고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AI 기능 탑재가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특정한 음식 레시피 알려줘라고 하면 해당하는 동영상을 찾아서 보여줍니다. 안경에 내장된 카메라가 사용자의 시선을 추적하고요. 근전도 밴드가 있어서 손동작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무게는 100g으로 비교적 가볍고요. 시야각은 70도인데 지금까지 나온 AR 안경 중에 가장 넓습니다. 네, 이런 스마트 안경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시장에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성공한 사례는 못 본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AR 안경이 시장에 꾸준히 나왔지만 이렇다 할 성공을 거둔 상품은 별로 없었습니다. 지난 13년에 나온 구글 글라스가 대표적이죠. 개당 $1,500에 43g으로 가벼워서 실용적인데 기능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안경에 전화가 왔다는 표시가 뜨면 손가락으로 눌러서 받는 그 정도였거든요. 이후에도 다수의 기업이 AR 안경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가격은 비싸고 실용성은 낮다 보니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AR 안경은 스마트폰에 이어 새로운 혁신을 가져다 줄 기구로 주목받고 있고요.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오라이온의 경우는 무선인데다 가볍고 또 별도의 기기 없이 손동작만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는 이전 제품들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가격인데요. 시제품 한 대 만드는데 $10,000 이상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용화하려면 가격이 접근 가능해야 하는데 메타는 언제 이 제품을 판매할지에 대해서 정확한 시점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마지막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커피도 구독인데 매일 커피 드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커피도 그런 구독 서비스가 있을 법한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런 구독 서비스가 생긴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업계 1위 스타벅스가 다음 달부터 구독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버디 패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한 달에 9,900원 지불하면 오후 2시 이후에 커피값 3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매일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가 한 잔에 4,500원이니까 구독하면 1,350원을 할인받게 되고요. 8잔 마시면 $10,000 넘게 절감해서 구독료 뽑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 밖에 샌드위치 같은 음식 30% 할인 쿠폰도 한 달에 한 장 제공이 됩니다. 다만 오후 2시 이후라는 점에서 본인의 패턴에 맞는지는 따져보셔야 합니다. 앞서서 이런 구독 서비스 도전한 커피 업체들도 꽤 있는데요. CJ 푸드빌의 뚜레쥬르는 일부 매장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SPC 그룹의 커피앤웍스는 원두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편의점 업계도 커피 구독 서비스를 진행 중인데요. 무엇보다 충성 고객이 많은 스타벅스가 커피 구독에 뛰어들면서 유통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스타벅스에서 오후 2시 이후에 한 달에 커피를 8잔 이상 마신다면 마시면 이 구독 이득이다. 서비스가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경제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쏙쏙 경제부 박효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